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 같습니다. 한낮에는 뭐 30도 가까이도 올라가고요. 저도 이제 지금 반팔 좀 입고 있고요. 이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아, 매주 월요일마다 JTBC에서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방영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즌2고 김성근 감독이 지금 맡고 있죠. 최근에 이제 경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강야구 팀을 이끌고 있는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영된 방송부는요, 좀 고구마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되게 그 투수전이고, 그래서 실수하면은 지겠는데 뭐 보면 내내 그런 입장에서 이제 봤는데 예능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좀 갑갑한 고구마 먹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고등학교 최강 수준의 그 고등학교 장충고등학교 야구부하고 경기를 했는데 2차전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졌어요. 근데 경기 내용 보면은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진 이유도 있었고요. 오늘은 그 경기에서 김성근 감독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부진한 선수에 대한 감독의 그 피드백과 코칭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일반 회사에서 리더가 구성원의 그 뭐 어떤 프로젝트가 되든 아니면 1년 동안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리뷰할 때 각 개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또 부진 항목에 있어서는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부진한 부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성과 평가를 할 때, 리뷰를 할 때는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이제 한 경기 끝났을 때 경기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다음 경기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번 경기만큼은 이번에 그 월요일 방영됐던 이 경기에서는 유난히 유격수가 큰 실수를 두 번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점수를 내주는 결정적인 그 실수입니다. 이제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가 끝났어요. 졌단 말이에요. 그럼 감독 입장에서는 그 선수에게 어떤 피드백과 코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경기는 볼 그 시사점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불이 나게 동영상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을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월요일에 방영됐던 그 장충고하고 1차전에 있어서는 경기가 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 과정에서 보니까, 경기 결과는 감독의 탓이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났을 때 경기에 대한 리뷰를 철저히 하더라. 근데 리뷰 단계에서 피드백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드포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피드포워드는 다음번 계획을 위해서, 다음번에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부진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 요게 피드포워드예요. 피드백은 말 그대로 경기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한 뭐 공유? 아니면 전달? 뭐 이런 입장이라면 피드포워드는 다음번 계획, 다음번 경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행위죠. 그것이 리뷰 과정에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김성근 감독을 보니까 경기 끝나고 나면 그것을 한다는 거죠. 피드백도 하고 피드포워드를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고 나서 김성근 감독이야말로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한 리뷰 단계를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을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패배 원인을 잘 찾아내더라고요.
수비가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그 수비수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 수준인 거예요. 어쨌거나 수비도 잘하지만 실수도 큰 실수 2번 했어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다음 경기 하기 전까지. 보니까 경기 끝나자마자 그 부진 선수를 별도로 개별 코칭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1시간 반 넘게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김성근 감독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펑고. 대표적인 그 희생양이 누굽니까? 정근우. 그에 못지않은 그런 그 펑고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공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공감하실 텐데 리뷰에 있어서의 피드백과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를 정확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부진한 선수 개인에 대한 맞춤형 코칭을 하더라. 그리고 끝나고 났을 때 보니까 부진한 그 선수 스스로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을 한 것으로 지금 표현은 돼요. 그러니까 부담감, 이 독립구단에 소속돼 있던 선수였는데 이 최강 야구팀에 들어와 보니 자기로 인해서 팀이 질까봐 그런 부담감을 크게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이제 그 부진 선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여러분들 그 단위 조직의 리더라면은 한 해 또는 프로젝트 일정 기간 진행됐던 프로젝트들 종료됐을 때 리뷰할 때 피드백뿐만 아니라 피드포워드를 꼭 좀 하시라. 누구처럼? 김성근 감독처럼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물론 김성근 감독이 80대인데도 불구하고 펑고를 직접 해요. 수십 분간. 그리고 마침내 코칭을 1시간 반 동안 계속 제공을 합니다. 그게 일단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침내 코칭을 받는 선수, 당사자는 힘이 들더라도 그 역량이 개발될 때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을 때 변화가 있었음을 또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말 못했던 자기의 그 원인, 왜 실수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그 영상 보면서 지금 캡처해놓은 것들 보면서 좀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뭐 비록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가시면은 최강야구 시즌2에 장충고하고 경기 날짜로는 5월 22일 날 방영된 겁니다. 그걸 한번 좀 보시고요. 일단 제가 캡처한 것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진 선수는요, 황영묵이에요. 독립구단 연천 미라클의 유격수로 뛰고 있는데 잘 합니다. 근데 최근 야구팀에 와서는 조금 그 매해마다 보면은 수비를 잘 하긴 하는데 실수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실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번만큼은 5월 20일만큼은 2번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지금 그 부분을 잘 캐치해가지고 극복하게 만드는 거죠. 5월 22일 날 그 월요일에 방영됐던 거는 장충고등학교와 경기였는데요. 1차전입니다. 다음번 방영할 때는 2차전이 방송되겠지요. 4회 초였습니다. 4회 초 갈 때까지는 투수전이었어요. 양쪽의 투수가 모두 다 정말 잘 던졌습니다. 타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로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찬스도 왔는데 살지도 못하고. 최근 야구팀 같은 경우는 안타도 거의 없어요.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장충고가 4회 초에 공격을 했을 때 이 황영묵 선수의 큰 에러가 나옵니다. 잡긴 잘 잡았는데 송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루수는 이대호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볼이 짧았어요. 짧다 보니까 놓친 거죠. 그래서 선수가 이제 그 진루하게 됐고요. 그래서 점수표 오시면은 4회 초 시작하기 전까지는 요 에러 나오기 전까지 0대 0이었는데 요거 발생하고 나서 이제
찬스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무려 4회에 3점을 내줍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최강야구 팀도 점수를 따라가는데 1점에 멈췄어요. 워낙 그 장충고 투수들이 고등학생이지만은 고교 투수지만은 엄청 잘 던지더라고요. 그 만루 찬수가 있었는데도 놓치더라고요. 중요한 그 찬스 때마다. 그래서 8회를 3대1로 지금 맞이했는데 8회 초에 또 그 장충고 공격 1대 이 유격수 황영목 선수가 이때 또 큰 에라를 합니다. 이번에는 높게 떴어요. 왜냐면 아까 4회 초에는 짧았으니까 그러니까 길게 던지려다 보니까 높게 가버린 겁니다. 그걸 또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위기가 닥쳤었는데 한마디로 8회를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에라가 있고 난 뒤에는 또 호수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 표현 보면 자막처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결론은 9회 다 종결됐을 때 보면 점수가 3대1로 해서 장충고가 이깁니다. 자, 이제 진 경기란 말이에요. 경기가 졌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를 하겠지요. 그래서 일단 황영목 선수 스스로는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자기 때문에 졌다는 그런 부담을, 그런 미안함, 죄책감 이런 거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선수들도 고교 투수, 물론 잘 던졌습니다만은 고교 투수한테 방망이 제대로 휘둘리지 못하고 또는 만루 찬스까지도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한, 그러니까 아주 먹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뭔가 제대로 못 해보고 졌다. 어떤 그런 자책감, 어떤 분함? 감독은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경기 끝나고 나서요, 졌다. 근데 이거는 내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쉽다, 아쉬운 것보다 뭔가 잘못해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실력이 원래 있는데 에러가 있다 보니까 실력 발휘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뭐 이런 소견을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경기는 꼭 갚겠다, 이기겠다. 근데 이런 경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서서 휘문고하고 같은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야구팀인데 두 번을 내리 이겨요. 그 뒤에 이 경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경기를 내리 이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잘 해야 되는데 잘 나갔을 때 꼭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다음번에 꼭 갚겠다 라고 이렇게 각오를 다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원인은 이제 보는 거죠. 그 유격수의 점수를 크게 4회 초 같은 경우는 유격수 에라 때문에 점수가 대량으로 나는 빌미가 됐거든요. 그 에라 이후로 이제 막 출루가 되고 안타가 나오고 점수가 이제 대량으로 쏟아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에라 결국 두 개가 있다는 것은 그 선수의 수준이다. 근데 그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앞으로 승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당연히 경기 결과 리뷰 건지 봤을 때는 부진한 선수의 그 부진 원인을 없애려면 역량 개발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 선수는 그 자리에 멈춘다. 따라서 그 부분을 극복시켜 주는 것은 감독의 몫이다. 그래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실수를 얼마큼 했는지를. 그래서 그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 내가 남아서 경기 끝났는데 남아서 통과해 주겠다. 그러니까 김성우 감독이 배트로 공을 쳐주는 겁니다. 내야에 이제 그 실제 내야에 이제 있을 때 그 내야수 앞에 유격수 앞으로 이제 공을 보내는 거죠. 방망이를 치면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김성우 감독이 80대란 말이에요.
1시간 반 내내 펑고한 건 아니지만 1시간 반 내내 이 선수를 코칭을 해줍니다. 경기장 안에서. 참 그게 대단해요. 그리고 1대1로 코칭을 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진한 걸 알았어. 그 극복책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 훈련하면서 그 행동들 보면서 일일이 다 잡아줍니다. 알려주고 지적하고, 그리고 계속 흑달되도록 그 나쁜 습관 또는 뭐 필요한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나쁜 습관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김성 감독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참에 그 같은 내야수, 주로 이제 그 독립구단하고 프로 출신이 아닌 독립구단과 그 대학 야구 선수 요 합쳐가지고 3명이 동시에 사실은 그 훈련을 같이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그 유격수 그러니까 내야수죠. 내야수도 훈련을 하면서 던진 그 공 숫자예요. 그러니까 펑고 배트를 친 공의 숫자입니다. 보십시오. 엄청 많죠. 저만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이상을 하더라고요. 거의 뭐 녹초가 됐겠죠. 자, 그리고 이제 훈련은 끝납니다. 자, 이제 알겠냐? 그랬더니 그 부진한 선수, 황영무 선수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 느끼는 바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감독이 사라졌어요. 여기 모두 참석했던 그 내야수들, 독립구단의 출신 선수, 속해 있는 선수, 그 다음에 대학 야구 선수, 역대급으로 힘든 그런 연습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이걸 바라보던 장충호 감독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다. 예능이 아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부진한 선수, 황영복 선수의 인터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피드백도 받았고 피드 포워드도 했어요. 결국 코칭을 받은 거죠. 그 결과예요. 그런 시간 내주셔서 감독님이 고마웠다. 이걸 안 했다라면 지금 찜찜했을 텐데 운동을 해서 좋았다. 그 마음의 정리가 좀 됐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경기가 요 끝나고 한 이틀인가 뒤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휴식을 좀 제대로 마음 정리도 됐고 지금 부담에서 조금 덜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 끝나고 나서 동료들하고 여기면 이제 독립구단 같은 그 팀의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한테 속내음을 얘기합니다. 독립구단에 있을 때는 부담이 없이 편안하게 했는데 막상 여기 최강야구 오니까 왠지 내가 잘못하면 팀이 질 것 같다. 그런 부담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내내 부담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실수가 생겼던 거고. 그러니까 잘해요. 하긴 하는데 에러가 있었다는 거죠. 경기마다. 근데 올해는 이번 경기만큼은 컸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페인이 되는 그 에러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 경기 결과는 감독의 몫이다. 감독의 탓이다. 그리고 경기 결과가 끝나고 나면은 리뷰를 철저히 하더라. 피드백과 피드 포워드를 하더라. 여기서 피드 포워드는요, 부진한 원인 찾고 거기에 맞는 대책,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 이 부분이에요. 그거를 하더라. 저는 이 점은 회사의 단위 조직의 리더들이 지금 참고를 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동영상의 시사점이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보신 것처럼 리뷰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피드백도 해주고 피드 포워드도 한다. 더 중요한 건 실제 부진한 부분을 채워주는 행위, 코칭이 있어야 된다. 그게 피드 포워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리뷰 그러면 너 이랬어, 이런 노력 필요해, 끝, 이게 아니라 다음 경기를 위해서 역량 개발, 다음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부진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량 개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당사자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영상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 듣고 제 동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물론 운동 경기와 그 회사 내 단위 조직의 그 리더의 역할이 운동 경기의 감독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부진했을 때 그 책임, 부진한 원인을 발견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에 있어서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그 매회 저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시사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멍 때리기 시간 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번 회차는 조금은 먹먹했다. 하지만 리더 입장에서는 시사점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과 평가, 인사 평가, 평가 시즌이 됐을 때 갖고 그 시즌에 대한 어떤 궁금증, 리더로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힌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